자, 2023년 8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7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59회차입니다. 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성민입니다. 일단은 오늘 우찬이 형은 뭐 개인 일정으로 오지 못했고요. 또 성민이 형이 오랜만에 또 참여했는데 녹음에 또 여행을 또 갔다 왔잖아요. 그쵸, 네. 어디 다녀왔는지. 처음에는 국내에서 일단 태안을 갔다가요. 태안. 태안을 먼저 갔다가 제주도 가고, 그 다음에 일본. 네. 점점 한국으로 멀어졌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갔다가 독일에서 몰타. 다시 독일로 와서 좀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총 며칠짜리 일정이죠, 그게? 거의 뭐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경비는 본인이 다 부담했나요? 독일 빼고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 역시 부티나게 생겼잖아요. 역시 영애는 네, 살도 되게 많이 타서 왔고, 근데 몸이 좀 커졌는데 운동을 좀 했나요? 많이 먹었죠. 네, 살크업을 좀 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성민이 형 되게 오랜만에 와서 반가운 느낌이 있고, 승현 씨는 또 2주 만인데 근황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대구 한번 갔다 왔고요. 네.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는 그 캠핑을 친구랑. 임진각 평화누리 거의 북한과 가까운. 그래서 거기서 이제 DMZ를 타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건가요? 넘어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석에서 기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케이블카를 타고 14,000원을 내면 그 강을 건너서 갑니다. 건너서 거기 그 공원이 있는데 거기 그 철책 안에서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럼 뭐 삐라 같은 것도 보이나요? 그 삐라는 안 보이고 그 철조망마다 지뢰 조심하라고 적혀있어요. 북한말로? 아니, 한국말로. 지뢰 조심하라고 뭐 이런 거 안 써있나요? 안 써있죠. 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슨 중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거기로 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단체로 기술. 단체로. 북한 중학교. 뭐, 그랬다. 한번 가봤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근황 토크는 하면 되고. 본인은 뭐 없었나요? 저는 너무 이제 공부, 그리고. 뭔 공부예요? 커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외 하면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느라, 사실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네. 거의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또 사건이 있었죠. 큰 사건이었죠? 네, 칼부림 사건이 났는데, 이제 제가 한 6시쯤에 바람을 쐬러 밖에 좀 나갔다가, 근데 속보가 뜨더라고요. 전 날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사안이어서 놀랐고, 거기가 이제 오후 6시에 벌어졌는데 거의 번화가입니다. 역도 바로 있고, 사람도 되게 많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놀러 좀 많이 가는 곳인데, 좀 이제 충격을 먹었다. 그럼 가기 무섭다, 이제? 아니요, 저는 사실. 둥둥 간다. 그 예곡을 올라왔을 때도. 네. 어차피 예곡을 올린 분들은 장난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 장난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분들이 다시 방패 하나씩 들고 대기하고 있어. 그렇더라고요. 분당은 다 그렇게 완전히 강남 쪽까지 해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잼버리. 이 잼버리가 이게 서울 스카우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세하게 뭔지 모르거든요. 네. 아시나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는데. 저도 잘 관심이 없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들이 모여서. 이게 4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근데 스카우트가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인생에 거의 한 번밖에 못 오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잼버리 얘기하길래, 네. 우드스탁인가요? 하여튼 그런 콘서트 이름이거나, 아니면은 잼버리란 밴드가 내한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잼민. 진짜. 무슨 벌이라는 행사인데, 그게 잼민. 잼벌인가. 뉴스에서 잼민이라는 얘기를 쓸까요? 그래서 아니구나. 네. 원래 이제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네. 취소가 돼서 서울로 갔는데, 이제 또 축구 팬들은 인천대 전북의 FA컵이 연기가 되면서 또 얘기가 많았었고, 또 상암의 하이브리드 잔디가 파였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녹음 전에 사진을 또 봤는데, 또 무대에도 설치되고, 관중석에 이제 의자도 이제 그라운드에 설치가 되면서, 우찬이 형이 좀 없어서 생생한 반응은 좀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시즌 중에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 우찬이 형 그리고 서울 잔디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K리그와 아틀레티코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축구화를 신고 왔느냐, 안 신고 왔냐.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이들 공연을 보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자리 아이만. 걱정하면서. 네. 축구화 신었는 줄 알아요, 댄서들이. 역시, 예. 축구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오프닝 토크 맞춰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진 시즌 개막은 하지 않았고, 프리시즌 경기만 좀 펼쳐졌는데, 일단은, 커뮤니티 실드가 펼쳐졌죠. 아스날과 맨시티 1대1이었는데, 승부차기에서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맨시티를 꺾고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이 경기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저 봤습니다. 어땠죠?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잖아요, 아스날이. 뭐, 데클란 라이스도 있고, 뭐, 팀버도 있고. 네, 라이스 나왔나요? 라이스 나왔죠. 교체였나요? 선발이었나요? 라이스 선발이었던. 누구지? 하베르츠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라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압박할 때 엄청 많이 올라오는 느낌?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 그리고 하베르츠는 결정력은 아직 아쉽다. 근데 이거는 안 고쳐진다 봅니다. 안 고쳐지죠. 이 나이까지. 버릇이죠. 그쵸. 네. 그리고 결정력이 고쳐진 선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있는 선수가 있었나요, 아스날이? 아니, 아스날이 아니라 그냥 축구 전체를 봤을 때도. 결정력이 고쳐진 사례가 없다. 거의 없다. 뭐, 생각나는 게 그냥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만 진짜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네,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고, 하베르츠는 공격수면은 좀 더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메짤라 아닌가요, 이제는? 근데 약간 제로트 비슷하게 나와서. 근데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좀 윗선에 세웠다? 10번 정도?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보지 않았고, 네. 제가 사실 커뮤니티 실드, 크게 대회라고 치지 않기 때문에. 대회라고 치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지난 시즌에 누홀 대전, 누네스가 커뮤니티 실드에서 바르고 갔죠. 예. 그랬는데 시즌 들어가 보니까 개차반이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또 재미죠. 뭐가 재밌죠? 일이 일비 네. 그 순간 즐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커뮤니티 실드라는 대회 자체에 대한 신빙성은 없는데, 제가 아. 이제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예. 그 경기들 쭉 지켜봤을 때, 사실 라이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아직 빌드업이라던가 체계도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주전보로 오래 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팀버가 빠르게 검증이 된 것과는 다르게 좀 라이스, 하베르츠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적설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베르츠는 절대 좋은 영입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레버쿠sen 때 되게 잘했는데 그 툴들이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레버쿠젠에서 그렇게 어떻게 골을 많이 넣었죠? 롤을 잘 쓴 거죠. 감독이 잘했다? 네, 저는 딱 그때 맞는 롤이 잘 조여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결과지 않을까.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죠, 의미가 있죠. 맨시티를 드디어 꺾어봤다라는 게. 꺾진 않고. 꺾었죠. 맨시티가 허리 아파서 좀 앉은 거죠. 좀 앉았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김덕배.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SNS. 네, SNS에서 이제 축구 어렵다. 네, 거기 얘기를 했던 데브라이너 실축했고 로드리까지 실축을 하면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17번째 커뮤니티 실드 우승. 아스날이 원래 이게 FA컵 우승자랑 네. 리그 우승팀이랑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스날이 많이 나가기도 했고 우승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아르테타 때 한 번도 우승한 적 있지 않나요, 예전에? 네, 예전에. 네. 그래서 FA컵 우승하고 다시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기 포인트를 우찬이 형이 써줬는데, 일단 콜팔머 괜찮다. 근데 또 콜팔머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기대에 비해 크지 못했다. 더 커줬어야 됐다? 네, 포든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하베르츠가 병신이다. 이런 얘기를 써줬거든요. 네, 그렇고요. 팀버는 사실 아스날 팬뿐만 아니라 모든 팬들이 다 지금 좋다,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팀버 바르셀로나 사실 밀었거든요. 혼자 밀었죠? 네, 혼자 밀었죠. 네, 벽을 미니까 안 밀리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저는 팀버 같은 스타일 굉장히 좋아합니다. UTL도 있고, 빌드업 좋고, 수비 잘하고, 이런 선수 좋아하는데, 팀버 기대가 되고, 워커 미넨으로 빨리 와라는데, 무조건 잔류각이 나오지 않았나. 재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즌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이 동시를 할 것 같다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이 팀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맨유, 뉴캐슬, 첼시, 가능성이 있다. 첼시까지. 왜냐면은, 물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은쿵쿠가 이제 반월판, 연골로 4개월 바로 나갔더라고요. 네.
좀 잘한다 싶더니 은쿵쿠 잭슨 기대된다는 팬들이 많았거든요. 기대했습니다. 저는. 네. 혹시 첼시 프리시즌 좀 보셨나요? 저는 네 거의 다 챙겨봤어요. 오. 경기력 어떤가요? 경기력 매우 만족했습니다. 네, 진짜 뭐 아직 뭐 영입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을 아직 안 썼지만 그래도 잭슨 굉장히 뛰고 등번호가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레전드들의 등번호들을 이제 받으면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니콜라 잭슨은 이제 저희가 또 이적설 다룰 때 네, 이제 후반기에 몰아친 플루크다. 그런 평이 좀 많았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는 거 봤을 때 인상적이라고 보진 않았는데, 첼시 가자마자 이제 드록바의 재림. 얘기 드록바.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kun쿠도 전 되게 좋게 봤고, 무드릭도 원더골도 넣고 굉장히 좀 살아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스털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여야죠. 나가야 됩니다. 스털링, 네. 스털링은 뭐, 이적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뭐 그냥 여전히 제가 2018 월드컵에서 봤던 그 스털링의 정말 처참한 결정력을 보고, 정말 저는 그때 좀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스털링은 저는 생각보다 덜 까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가요? 저는. 첼시에서. 전 제가 까고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까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뭐, 언론도 그렇고 욕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잉글랜드 사람이라 그런가. 되게 좋았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럼 맥과이어는 근데 잉글랜드 사람인데. 맥과이어는 약간 호구 잡힌 거죠. 그리고 약간 맥과이어가 생긴 게 조금 약간 맹해 보인다. 네. 그리고 둔해 보여. 스털링은 좀 약간 좀 애기 같잖아요. 엉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스털링 같은 분 좋아하시나요? 스털링 남자인데요. 스털링 같이 생겼는데 여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스털링 같이 생긴 건 좀. 네. 그러면서 이제 뛸 때. 특이랑 뛰는? 네. 승현이 취향까지 좀 잘 알아먹고. 네. 그리고 요즘 무드릭을 팬들이 신무형으로 부르는데. 맞아요. 신두형 밈을 따라서. 네. 왜 신무형이죠? 그냥 축구 잘하는 신무형이죠. 무드릭이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붙은 저는 무드릭 기대됩니다. 빠르니까 일단. 네. 그리고 이제 마두에케까지만 좀 살아나면 공격진 뎁스는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응봉구가 나가가지고. 네. 이거 훈련하다 다친 건가요? 아니요, 그 프리시즌 경기 때 무릎이 이상했어. 나갔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부상일 줄은 저도 예상 못했죠. 또 저희 팀이 또 방울판 전문가라서. 그쵸. 네, 안수파티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어디로 나가요? 파리 얘기도 있고, 간혹 맨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파리 위주로 좀 링크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적설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뭐 경기 리뷰는 크게 뭐 다룰 만한 중요한 매치들은 없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적설 오피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랑크 캐시에 바르셀로나에서 알 아흘리로 12.5밀에 갔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네. 왜요? 캐시급의 선수가 12.5밀? 이거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장사를 더럽게 얼마에 샀어요, 캐시에 근데? FA죠. 거의. 네. 근데 사실 시장가로 따져봤을 때 지금 캐시에가 이적하기 전에 이제 키에사 딜과 엮여서 뭐 거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캐시에 플러스 30밀의 키에사를 달라는 유벤투스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바르셀로나가 돈이 없는 걸 다 아니까 호구 잡혔다. 저는 그래서 좀 장사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뭐 캐시가 바르셀로나 다시 와서 뭐 바르셀로나 동료들한테 인사도 했고, 저는 뭐 캐시 자체는 뭐 인품이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인품이 나쁘지 않다. 네, 아쉬웠다. 발밑이 나쁘다? 뭐 그냥 축구를 좀 못한다. 축구 좀 못한다. 그리고 캐시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6번의 뎁스 그리고 8번의 뎁스를 동시에 채워줄 거로 기대했는데 둘 다 좀 애매하면서 이제 엘 클라시코에서의 골 말고는 사실 생각나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선수가 됐죠. 그래서 저는 뭐 잘 있다 갔다. 약간 이제 생긴 것도 야야투르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염도 약간 사자처럼 길러가지고 약간 두상이 사자 두상이에요. 약간. 네. 그럼 사자인가요? 사자죠. 네. 그래서 캐시에는 잘 보냈다. 바르셀로나. 네.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이제 뭐 뒤에서 제가 또 이제 새로운 야심찬 코너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네, 이제 전술 백과사전의 이기는 또 이제 축구 전문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를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피셜입니다. 로베르트 산체스.
저희가 또 골키퍼 티어메이커에서 굉장히 칭찬을 했던 선수죠. 네. 뭐 B인가 A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베르트 산체스가 첼시로 20+5밀 7년 계약, 또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영입 자체에 대해서 성민이 형의 평가는 어떻죠? 이거는 호구들입니다. 그런가요? 네. 물론 저희가 키퍼는 필요했어요. 근데 이 가격을 주고 브라이튼에서 이 선수만 데려온다? 제가 사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파이스더 사가 때문에 언제 오피셜이 뜨나 했는데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데려왔으면은 뭐 할 말이 없겠는데, 물론 이제 뭐 케파의 세컨드 키퍼를 뭐 노려서 뭐 산 거다라고 뭐 필요하긴 했는데 이 가격은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 첼시 상이 아니에요. 골키퍼로서. 골키퍼의 첼시상은 어떤 상이죠? 체일같이 생겨야 되나요?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근데 애매하죠. 그럼 맨디와 케파. 맨디와 케파. 그렇죠. 첼시 선수처럼 생겼는데요? 약간 누구냐 걔. 산체스는 약간 좀 흘러간 좀 옛날 선수 같은데. 그래 약간 오리에 닮았어요. 오리에. 오리에 좀 닮아가지고 저는 오리에 같은 관상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근데 좋은 골키퍼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거니까. 근데 세컨으로 쓸 건가요? 근데 지금 케파가 지금 나간다는 말도 있어서. 이적설이 또. 미넨 이적설이요? 네, 1년 임대 후 이제 완전. 미넨이 또 이제 뒤에서 얘기했지만 존머를 팔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존머에는 써놨네요. 네. 존머 얘기로 넘어가죠. 존머 3년 6밀에 인테르로 갔습니다. 이제 연쇄 이동이죠. 이제 맨유가 대야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제 오나나를 샀고, 오나나를 판 돈으로 인테르가 이제 존머를 샀는데 존머에는 큰 돈을 들이질 않았습니다. 네. 뭐 사실 존머 그때 저희가 골키퍼 티어 메이커 때도 얘기를 했지만 발밑은 거의 뭐 그냥 이제 의적 수준으로 그냥 발을 묶고 골키퍼를 선방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냥 선방 하나만큼 저는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인테르와 스위스 선수. 왜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샤키리도 있었고 옛날에. 예. 뭐 골키퍼계 샤키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골키퍼의 샤키리. 네. 키가 작나요? 키가 좀 작게. 네, 키가 작죠. 네. 뭐 그래서 존머는 인텔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저는 되게 좋은 영입이다. 저도 되게 좋은 영입이라서. 요즘에 6밀 이 가격이면 못 삽니다. 네. 오리올 로메오 이런 애 삽니다. 오리올 로메오 이따 제가 분석할 거거든요. 네. 굉장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 많던 이쪽이죠. 요시코 그바르디올. 그바르디올. 맨시티로 78밀에 5년 계약으로 갔습니다. 일단 맨시티는 점점 이제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평가됐던 포지션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지난 시즌에는 최전방 채웠죠. 이번 시즌에는 또 수비 뎁스, 아케로는 좀 부족했던 수비 뎁스를 거의 뭐 1대장급인 선수로 채우면서 이제 점점 더 막강해지는 것 같다. 돈도 많은데 감독도 철학이 확실하고 선수들도 잘하고 팀 분위기 좋고 트래블에서 이제 뭐 챔스에선 근본이라는 얘기 타이틀까지 떼어내면서 정말 이제 더 막강해졌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바르디올 뭐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신지? 저는 그바르디올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그 월드컵 때 너무나도 그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갖고 되게 눈여겨서 봤는데, 근데 이 가격에 데려온 거면은 진짜 잘 데려온 거 같아요. 잘 데려왔다. 이 가격이면은 싼 돈은 아니잖아요. 싼 돈은 그쵸. 아닌데 그래도 네. 이 워낙 선수의 좋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포텐셜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왼발이니까. 무드릭보다 쌉니다. 그쵸. 저는 솔직히 은쿤쿠가 같은 라이프치 출신으로서 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바르디올이 사실 리버풀 팬입니다. 그런가요? 네. 누가 그랬어요?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어디서 왔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승현이가 이제 입대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피셜로 좀 얘기를 많이 해요. 리버풀 링크가 있었어요. 링크는 있죠. 링크 있었는데 이제 뺐죠. 너무 비싸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로 거의 가는 것처럼 돼서 아쉽다. 아쉽지도 않다 사실. 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바르디올 뛰는 거 보면 패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센터백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발밑? 거기다가 스토퍼 되고 풀백 되는 선수? 나이도 깡패에다가 월드컵 이제 3위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엔조가 아니었으면은 충분히 영플레이에서 노릴 수 있었던. 네. 그때 말도 있었어요. 그바르디올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이랑 이제 훌리아는 또 나이 때문에 못 받았고. 그래서 엔조 아니면 그바르디올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정말 좋은 영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맨시티는 또 이번 시즌 역시도 기대가 된다라고 한번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라스무스 페이룬, 아틀란타에서 맨유. 더 비쌉니다. 5년에 75 플러스 10밀. 03년생. 예. 네, 저희랑 동갑인 스트라이커죠. 페이룬, 저는 이제 링크 날 때부터 9번 기근이 만들어낸 뻥튀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골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페이룬에 대한 글들과, 영상들과, 이런 거를 좀 찾아봤지만, 굳이 지금 득점력이 저조해서 9번을 구하는 맨유가, 페이룬을 사서 키울 만한 그게 되는가? 또 레시포드를 톱으로 쓸 건가? 저는, 뭐, 물론 당연히, 테나 감독의 의중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돈까지 써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톱을 사야 되긴 했으나. 그죠? 페이룬을 이돈에? 그쵸. 잘 돼야 본전이다. 그러면 안스파티 사죠. 네? 안스파티 45mm면 톱으로 쓸 거예요? 괜찮죠, 안스파티 톱으로. 성민이 형은 회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회일은 영상 뭐 이런 거 계속 링크 뜰 때 찾아보고 했는데 이 선수가 살짝 아쉬운 게 빨라요. 키도 크고 빠르고 그렇죠. 대단한데 결정력이 아쉬워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결정력은 고쳐지지 않는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연 어떻게 쓸지 또 이것도 가격도 이제 너무 뻥튀기가 아닌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막전도 못 나와요, 회일은이. 다쳐가지고. 네. 그리고 또 회일은이 발밑이 좋대요. 네, 뭐 그런 평가들이 있던데 뭐 요거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2의 홀란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꺼내봐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덴마크의 홀란드라는 얘기가 있었죠. 덴마크 출시죠. 네, 그래서 뭐 맨유에 어쨌든 톱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니까 뭐 이런 영입생들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곤살로 하무스 벤피카에서 파리로 갔고요. 한신 임대의 완전 영입 옵션이 65 플러스 15일입니다. 예. 하무스를 그러면은 최대 80밀로 데려가야 되는. 일단 하무스는 뭐 그때도 저희가 스트라이커 티어 메이커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뻥튀기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월드컵에서 헤트트릭을 했었죠. 뭐 그런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저는 가봐야 안다. 저도 가봐야. 그리고 이제 지금 파리가 총책 난국이기 때문에 공격 지역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격진과의 공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엔리케가 사실 눈에 띄는 뭐 전술의 색채라던가 뭐가 없어요. 네, 제가 그리고 전북전도 봤거든요. 네. 그냥 뭐 네이마르 혼자 했습니다. 네이마르 잘하더라고요. 네이마르 혼자서 그냥 다 뚫고 페이크로 슈팅 때리고 정말 파리가 이번 시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민이 형 혹시 뭐 하무스 첼시랑도 링크가 있었던 선수인데 근데 저는 이 선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갔구나 약간 이 정도. 뭐 딱히 뭐 이 선수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고요. 그리고 하무스 하면 저 FM 본자죠. 네. 네, FM에서 또 좋은 선수로 유명한데 저는 뭐 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또 하무스 쓰다가 또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또 제로톱 쓰는 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임대 끝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시 벤피카로? 네. 쓰면 음바페 쓰겠죠. 안 쓴다 해도 좀 쓸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음바페 안 쓰면은 파리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선수입니다. 리브라멘토. 이제 잉글랜드 풀백 유망주인데 사우스햄튼에서 뉴캐슬로 5년 31밀. 리브라멘토 제가 알기로 02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되게 어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 이제 FM 본자. 맞아요. 네. FM 본자로 유명한 선수인데. 사실 저는 리브라멘토의 경기는 크게 찾아본 그게 없어서 아시는 분들, 뭐 PL 팬분들이니까 두 분 다 뭐 어땠나요? 원래 리브라멘토가 첼시 출신이었죠. 맞죠. 네, 그래서 경기력은 잘 모르겠고요. 사우스햄튼에서 뉴캐슬 넘어갈 때 이제 셀론 조항이 있어갖고 첼시 돈 받아요? 네,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 30%인가 40%인가 받는다고 들었어요. 많이 받네. 많이 받아요. 근데 무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 주전이 아마 워커 피터스였다가 카오피. 네. 저번 시즌쯤부터 주전급. 네, 리브라멘토. 네, 또 FM 바르셀로나를 함께했던. 정이 가는 선수인가요? 네, 데스트를 팔고 리브라멘토를 사왔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리브라멘토까지 이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이 그렇게 링크만 무성하던 미키 반더맨 6년에 비싸요. 40밀 플러스 10밀. 요즘 이적료가
와, 30밀 갖고는 아무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반더벤 선수는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센터백을 보는 선수인데, 뭐, 패스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또 조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반더벤 영입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뭔가 우려가 간다. 뭐, 50밀짜리인가? 그리고 헤더를 그렇게 못한다. 말이 있어서. 공중볼 경합 성공을 센터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치라서, 뭐, 어떻게 해줘야 알겠지만, 근데 수비는 혼자 하는 게 또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토트넘 옆에 수비진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세운다는 얘기 보면은, 왼쪽에 누구 샀죠? 누구 샀죠? 누구 있는데? 누군데요? 잠깐만, 토트넘, 맞아. 왼쪽에 이제 우도지. 저번 시즌에 네. 사고. 다시 네, 우도지 복귀가 했고, 지금 토트넘 반응 스쿼드가 우도지,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비카리오거든요. 저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 그 다음에 렁글레, 류리스보다는 거의 뭐 훨씬 낫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페리시치는 저는 그러니까 뭐 손흥민과의 공전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뽕을 위한 조회수를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좀 윙어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인데 풀백으로 쓴 거 자체가 조금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콘테가 인테르에서 한번 잘 됐다고 해서 페리시치를 토트넘에, 그리고 인테르는 센터백이 좋았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그 정도의 센터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쓴 거, 그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쓴 거 자체가 패착이었다고 봤는데, 이제는 포백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비진도 저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꽤 괜찮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컨퍼런스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컨퍼런스는 충분히 갈 수 있고, 컨퍼런스만 가지 않을까. 그 위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유로파는 힘들다? 강한 팀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제, 브렌트포드한테도 이제, 벌이잖아요, 브렌트포드가. 네. 벌에 이제 닭이 쏘이지 않을까. 쏘인다.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첼시는 사자인가요, 그거? 로고 안에? 네, 사자예요. 리버풀은 닭인가요? 아니, 새입니다, 새. 봉황. 봉황이라 부르죠. 봉황. 네. 원래 봉황이 아닌데, 봉황이 동양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원래 라이버 버드라고. 라이버 버드가 뭐죠? 그냥 그 지역의 무슨 신화래요. 신나요? 봉황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음 시즌에는 또 이제, 맨유는 그, 악마잖아요. 네, 데빌. 레드 데빌. 맨시티는 배죠. 그쵸. 네, 맨시티는 배. 아스탄은 대포. 대포. 아스탄이 원래 무기고라는 뜻인데, 네. 뭐 지역 이름인가요? 아니요. 저 영국 사람이에요. 저도 영국 사람인데.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에드슨 알바레즈. 또 이제 FA 본자가 나왔네요. 다 본자가 몇 명? 네, 그 아약스에서 웨스트햄으로 비싸요. 38 플러스 3밀 5년 계약으로 왔습니다. 이 선수는 또 이제 키가 작은 멕시코 출신 센터백인데 뭐 당연히 CDM도 설 수 있고 아약스 선수들이 좀 주로 그렇죠. 그리고 빌드업 좋고 빠르다고 하는데 이제 키 작은 게 또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선수인데, 일단 웨스트햄은 극적으로 또 잔류를 했죠. 지난 시즌에. 그렇죠. 근데 이제 라이스도 나가면서 조금 이제 선수단의 중추가 빠져나가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돈이 생겼죠, 근데.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로는 스카마카 이적설. 네. 또 스카마카 웨스트햄 맞죠? 네, 웨스트햄 맞죠. 네, 스카마카 이적설로 인테르로 좀 나오고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이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웨스트햄은 한때 또 뭐 5위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너무 강팀이 많아졌어요. 모에스잖아요, 감독. 네. 금방 경질할 거다라는 소문도 있어서. 모에스 다음 누구? 그건 모르죠. 추천할 사람 있나요? 추천할 사람이요? 포터. 그레이엄 포터. 모르는 사람 지금 있나요? 감독 중에 좀. 콘테. 램파드. 다 첼시가 버린 그러네요. 네, 그리고 스페인에 사비 에르난데스로. 안 놀잖아요. 요즘 놀더라고. 전술을 안 짜고. 웨스트햄 충분히 가능하다. 사비와 웨스트햄. 이제 티키타카 웨스트햄 한번 또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사비 답답이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에드슨 알바레즈 이적설까지 봤고요. 근데 이제 좀 왕건이들은 히어리건이 많아요. 네, 왕건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해리케인. 오늘 막 익스클루시브 브레이킹 뉴스에서 BBC에서 나왔고 했는데 토트넘에서 미넨으로 지금 나온 얘기로는 100mm 이상 110일, 120mm 얘기가 있던데 이미 구단 간 합의는 됐고 선수 간 합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또
저희 녹음 직전에는 또 이제 케인이 이적을 승인했다. 뭐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좀 갈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진짜 모르겠어요. 왜죠? 한 시즌 더 남아보고 어제 남아도 FA잖아요. 네. 그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또 이제 토트넘의 충신에 좀 빙의를 해서 보면 이제 네. 구단에 이적료를 안겨주고 싶지 않을까.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잡으려고 했고 구단의 거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이제 트로피를 위해서 나가는 거 이적료는 안겨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기회에 그 레비 뒤통수 한번 쳐보자. 안 나가고. 네. 케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러디물이 돌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그 DP2의 마지막 장면. 봤어요. 네, 딥페이크. 정혜인 얼굴에 손흥민이 합성이 되고 이제 황장수 얼굴에 이제 케인이 합성이 되는데 제일 웃긴 거는 옆에서 말 거는 여자분이 김민재로. 네. 네. 그런 이제 케인 딥페이크는 항상 웃겨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고소도 가능하지 않냐 막 이제 토트넘 방한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케인은 저는 뭐 떠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넨 갈 것이다. 네. 가면 잘하겠죠? 가면 이제 저는 항상 말했지만 회의적이다. 저는 콜로먼이가 낫다. 캐리 케인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는 케인이 가면 어중뛸 수 있다. 무시할라와의 동선.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 무대. 또 이제 울트라스들이 또 폭죽 터뜨리고 이제 연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에서만 있었잖아요. 네. 일단 언어가 안 된다. 언어가 안 된다. 근데 무시할라 있잖아요. 그럼 둘이서만 얘기해요? 뭐 무시할라가 영어도 되고 독일어도 되니까. 네. 이제 영어로 하다가 해리 케인 하다가 막 뭐 구텐탁 하면서 과외 선생이. 뭐 할 수도 있죠. 네. 헬케인 영어도 못하지 않나요? 왜죠? 인터뷰 보니까 영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던데. 영어 특유의 또 악센트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케인 히어리가 떴고요. 우스만 덴벨레.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50밀. 근데 또 50%는 또 덴벨레 본인한테 줘야 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25밀밖에 못 받고요. 일단은 정말 또 프리시즌 경기를 잘 치르고 AC 밀란 전까지 이제 새 시즌 들어가 보자. 이제 덴벨레가 팀의 주축이다라고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기대를 많이 했고 이제 뭐 인터뷰까지 최근에는 또 좋게 하면서 드디어 우리 덴벨레가 정신을 차렸다. 네, 했는데 또 레알전은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보도가 싹싹싹 나오더니 뭐 PSG로 가게 됐다. 그리고 사비한테 이제 사비 감독을 생각해서 남고 싶지만 뭐 조건이 좋아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끝까지 나쁜 새끼다. 네. 저희가 이제 120밀에 샀거든요. 네, 50밀인데 25밀. 네. 미친 거죠. 95밀치 쓴 거네요.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50밀이 7월 31일까지 바이 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100밀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50밀로 합의를 보는 기적의 계산법. 미쳤네요.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바르사 스튜디오를 또 독일 기업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밀을 받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살점을 내어주고 이제 산소를 받고 있는 미친 겁니다. 정말. 덴벨레 나가면 이제 누가 사죠? 어떻게? 아마 지금 링크 난 건 칸셀루랑 프레스테다거든요. 네. 근데 칸셀루는 양구단 다 원하는데 가격 합의가 안 되는 거고 프레스테다는 지금 운영진들 사이 충돌이 있습니다. 일단 데쿠는 이제 뭐 귓러도 만나러 갔었죠. 근데 데쿠는 이제 어린 선수들 그리고 좀 키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어가 보자는 입장인데 사비랑 이제 알레마니 단장은 좀 검증된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비랑 알레마니 칸셀루 그리고 데쿠는 프레스테다에서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덴벨레 나가고 이제 매각이 되면 선수 등록이 드디어 가능해지게 됩니다. 고주급잖아요, 덴벨레가. 주급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적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또 셀러리스 공간이 늘어나고. 네. 테바스가 또 이제 망원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 최근에. 아! 네, 라리가의 UEFA 개수가 낮아진 것은 한 클럽이 리그 우승을 해놓고 유로파에 가서 광탈을 했기 때문이다. 네. 이게 한 리그 회장이 할 수 있는 소린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희의 위상이 뭐 라이오 바이카노 정도였다. 네. 하면은 뭐 큰 여론몰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리가 양강을 대놓고 이제 적용을 해놓고 이게 이제 자기 리그 소속의 구단한테 할 수 있는 회장의 태도인가? 테바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계속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거든요. 모자이크. 네, 덴벨레와 같이.
네. 일단 빨리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꽤 괜찮은 밍어. 지금 네이마르가 또 바르셀로나 링크가 있기 때문에. 아, 바르셀로나 링크가 있어요? 네, 네이마르 바르셀로나 리턴 링크에서 뭐 임대 후 이적, 아니면 뭐 이적료를 좀 낮게 받고 가겠다. 그리고 주급이 1200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주급이 1200만 유로? 네. 주급이? 많이 안 돼. 왜요? 1200만 유로는 100 몇십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봉. 네. 연봉. 그러니까 연봉이 1200만 유로 굉장히 깎아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깜짝이야. 조금 지켜봐. 주급 1200만이면 사우디인가요? 음바페 1조. 네. 뭐 그래서 우스만 덴벨레 얘기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가대표의 똘망이. 똘망이? 네. 똘망 나온다. 똘망 진짜. 타일러 아담스. 타일러 아담스. 네, 리즈 첼시로 이제 바이아웃을 발동해서 가겠다. 첼시 팬 입장에서는 지금 타일러 아담스는 3선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카이세도의 어떤 대체자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카이세도를 사도 타일러 아담스를 그러니까 반대죠. 타일러 아담스를 사도 카이세도를 노렸을 거다. 그런 얘기 나와요. 삼선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삼선을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타일러 아담스 제가 뭐 리즈 시절 때를 잘 못 봤지만 그래도 리즈에서는 뭐 에이스였다고. 네. 그래서 기대는 됩니다. 기대를 해야죠. 근데 지금 첼시 3선 누가 있죠? 현재는? 지금 엔조. 그리고 이제 리강에서 왔죠. 우고 축구. 아, 네, 우고 축구. 우고 축구. 아, 우고 축구. 약간 좀 우가르트 느낌이 나네요, 이름이. 우가르트도 놓쳤죠. 네. PSG 좀 이게 약간 나비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명을 놓쳤더니 얘를 놓치고 괜히 또 이제 리버풀이 노렸던 라비아를 건드렸다가 지금 또 이제 카이세도까지 뺏기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타일러 아담스 이제 미국에 또 첼시로 가게 됐습니다. 누구 있어? 아, 플리시. 네, 플리시. 네. 네, 미국에. 그렇습니다. 할 말이 별로 없네요. 포드볼리. 네, 토드볼리. 제가 봤을 때 아메리칸 커넥션 뭐가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AC 밀란이 플리시를 산 이유. 왜요? 구단주 이후임이라서. 사람이라서. 점점 저희 방송이 개드립 방송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미국의 정. 근데 이제 좀 제가 두려운 거는 이제 승현이가 군대를 가게 되면 네. 저 혼자 개드립을 쳐야 됩니다. 아니, 그때 되면 또 누가. 제가 일이 좀 네. 성민 형이랑 같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로. 그렇죠. 네. What's up, what the fuck 하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비드 라야. 저는 이게 히어리고가 뜰 줄 몰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말. 주전급 키퍼 둘을 이제 아스날이 보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브랜트포드에서 아스날로 1년 임대 후 27일 영입 옵션. 아까 이제 다비드 산체스가 25밀이었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라야는 잘 샀다고 봐야 되겠죠? 잘 샀죠. 요즘 시세를 봤을 때. 그쵸. 라야가 또 저희 이제 키퍼 티어 메이커에서 A를 받았던. 지난 시즌 되게 잘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대체자로 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비카리오로 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스날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램스테일이 주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라야가 나와도 저는 빅경기에서까지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기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영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이거 굳이 사야 됐나? 램스테일 그 정도로 못 믿나? 세컨 키퍼가 급히 필요했던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컨 키퍼가 라야는 과하다. 과하긴 하죠. 근데 저는 뭐 선수 본인만 괜찮다면 둘을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키퍼 기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에 맞춰서 주전 키퍼를 잘 빼왔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리그까지 있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대야 FA 영입을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레알이 대야를 원할 정도면 뭐 키퍼가 그만큼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민이 형이 말해줬던 이제 이적수로 넘어갑니다. 케파 아리사발라가 첼시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로 링크가 있다고 합니다. 뮌헨은 일단 오퍼를 냈고요. 구매 옵션이 1년 임대, 그리고 레알도 같은 형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케파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성민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케파를 팔면요, 골키퍼 한 명을 더 영입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 산체스를 애초에 세컨 키퍼로 영입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산체스가 이제 주전 키퍼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컨 키퍼를 또 한 명을 영입해야 되는데, 근데 케파 파는 거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또 첼시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케파가 주장 아니면 부주장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 이번에 이제 첼시의 최과 C를 담당하고 있는 리스 제임스와 치렐리 주장 부주장을 했기 때문에 케파 나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케파를 비싸게 샀잖아요. 비싸게 팔아요. 바이아웃을 주고 1,000억인가에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키퍼 최고 이적료. 네. 네. 일단은 뭐 레알은 지금 야신분의 얘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대야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네는 전 가능성이 좀 있다. 존모도 미네까지 가능성이 근데 있다. 존모는 좀 팔았으니까. 저는 근데 사실 케파 지난 시즌에 좀 나쁘지 않게 봐서 뭐 키퍼 그렇죠. 티어메이커도 괜찮아. 얘기를 했지만 뭐 승현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케파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컨 키퍼 누구? 세컨 키퍼는 솔직히 막 그렇게 이름 있는 선수 비싸게 안 사도 됩니다. 카바에로? 아니 카바에로 말고. 아니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올렸으든. 리버풀은 켈러가 세컨. 그 켈러 첼시 줄 생각 없나요? 잘하나요? 켈러 잘하죠. 켈러가 첼시를 꺾었잖아요. 그 언제? 카라바오컵. 카라바오. 케파가 날려먹어가지고. 그 이제 우승했던 시즌 말하는 우승했던 거. 켈러도 나간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한 30밀은 넘어야 팔 거다. 사실래요? 30밀.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켈러를 30밀. 제가 또 말하지만 골키퍼는 사실 발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찾아야 되는데. 라야를 샀어야 되는데. 그 스페인의 그 항구 도시 중에 바르셀로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테라스는 이제 파리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냐키 페냐라고 있거든요. 페냐가 나오긴 하나요? 네. 저희 이제 그 세컨 키퍼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서드 키퍼가 이제 아스트랄라가라고 네. 이제 유스에서 굉장히 좀 잘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가 이제 서드로 올라올 것 같은데 페냐 괜찮거든요. 페냐 스페인 사람이에요? 네, 스페인 사람입니다. 신밀에 싹 데려가신 것 같아요. 10mm면 네. 고민해보면 너무 많은데. 네, 뭐 라마시아 또 근본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라마시아가 좀 터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긴 하는데. 어딜 터지죠? 포텐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페르민 로페스? 페르민이든 라민야말이든 라민 젊은 야말. 선수들이 프리시즌 잘해. 그 이제 알렉스 발레라는 선수도 네. 그 왼쪽 풀백에서 그 선수도 이제 좀 콜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또 이제 전문가 코너에서 라마시아 전문가예요.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티아고 알칸타라. 알 아흘리로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저는 딴 데로 보냈어요. 다른 친구는. 그래요? 아니 이티파크로. 에티파크. 12밀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네, 알 아흘리. 누가 있죠? 모르는데요? 에드와르 맨디 같지 않았나요? 맨디가 아흘인가요? 네. 저는 저도 얘기했지만 알 에티파크, 알 나스, 알 힐랄, 알 아흘리. 네, 어렵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티아고 파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너무 다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완전 뉴페이스로 지금 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갈렸죠 이제. 햄밀둠도 다 나갔고 거기 티아고 티파인 조합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많이 다 나가는 게 아닌가. 좋지 않나요? 지금 들어온 자원들 보면은 뭐 소보슬라이, 네. 뭐 카이세도 이제 거의 왔고 거기에 이제 메칼리스터 거의 브라이튼의 그 미드진 이식했죠 거의. 이식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한 방에 확 바뀌는 건 조금 거부가. 근데 뭐 12밀 나쁘지 않다. 티아고가 너무 경기를 너무 못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카이세도 얘기도 해보죠. 이제 110밀 파운드, 잉글랜드 이제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제 리버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메갈리스트를 25밀에 서놓고 카이세도에 110밀을 태우는 파운드로 그럼 1,70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쵸. 1,800억.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리버풀 팬카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칼리스터와 카이세도를 합쳐서 140밀에 산 거다. 그래서 이제 70, 75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다. 네. 그러네. 브라이튼 미드를 140밀에 빼오는 거는. 전 그래도 140밀은 너무 빡센 것 같은데요. 140밀은 써야죠. 미드를 2명을 써. 브라이튼 미드필더인데요? 브라이튼 잘했잖아요, 저번 시즌. 잘했어도. 그 잘하는 미드필더의 핵심들은 그런가요? 그리고 돈을 너무 안 썼어요, 제가 봤을 때 벨링엄 화풀이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벨링엄 안 와가지고 벨링엄이 또 5번 달고 또 엠블럼 키스를 냈거든요. 그랬어요? 네. 맨유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선제골 넣고 엠블럼 키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한풀이 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카이세도는 워낙 검증됐기 때문에, 이제 SNS만. 근데 저는 이것도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태업하는 거 아니냐 와서. 근데 저는 이런 친구는 이미 이 정도 클럽 온 이상 한 번 더 땡깡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아, 땡깡 부리지. 갑자기 이제 카이세도가 어디 간다고? 6번 원탑에서 레알 간다. 아, 레알은 미드필더 너무 많아요. 원래 첼시가 내 꿈이었다. 아, 제 생각에 얘 그런 그게 없습니다. 10년이 없습니다. 아, 10년이 그냥 무조건 그냥 순위 아니, 뭐, 갑자기 이제 추아메니가 이제 양쪽 무릎과 발이 다 부상당해서 은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레알이 노린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 그래도 그리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미리 뭐 클롭이나 이런 애들이 뺨따구한테 때리면 뺨을 때린다? 투엘인가요? 네, 클롭도 뺨 때리거든요. 옛날에 만에 한번 네. 장난으로. 장난으로. 교양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근데 생긴 거부터 약간 좀 이제 욕심 많을 것 같은 할아버지가 생겼어. 무섭게 생겼잖아요 클롭이. 그죠? 키도 190에 얼굴 빨개가지고 이러면은 MZ 행동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떤 느낌이 있냐. 포체티노는 정적이면 되게 신사 같거든요. 네. 이제 클롭은 좀 약간 양아치 느낌이 좀 없죠. 맞아요. 클롭 양아치 느끼나요. 약간 이제 문신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카이세도가 5일 전부터 그 브라이튼 라커룸을 비우고 런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호텔에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죠? 가고 싶다. 첼시 팬 입장에서는 좋았죠. 진짜 오고 싶구나 얘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지금 리버풀 팬카페에서는 드디어 이렇게 돈 더 써서 찍어 눌렀다 돈으로. 원래 이제 FSC 같은 짠돌이로 유명하니까. 그쵸. 원래 이제 안 쓰다가 뭐 안 쓰고. 첼시 팬카페에서도 리버풀이 뭔데 첼시를 돈으로 찍어 눌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이제 보드진 1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선수 파는 건 잘하는데 데려오는 건 저렇게 못하는 팀. 첼시하면 또 아스날의 누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루카스 파케타 맨시티 썰이 있거든요. 네. 이건 전 찌라시라고 보긴 하는데 70밀을 거절을 했대요, 웨스트햄이. 아, 그래요? 선수는 맨시티를 좀 원한다고 하는데 전 파케타 가면 무조건 어중 뛴다고 봅니다. 저는 맨시티 선수를 부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투박하려면 이제 6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로드리 절대 못 밀어내고 칼빈 필립스도 프리시즌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파케타는 그냥 웨스트햄에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로드리가 그런 인터뷰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필립스 있잖아요, 이제. 필립스가 못 뛰었잖아요. 필립스 때문에 힘들다. 필립스 너무 많이 뛴다. 나 괴롭혔다. 네. Why always me? 네. 파케타는 진짜 찌라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파케타도 첼시 링크도 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랬죠. 예. 네. 뭐 첼시는 다 링크를 그냥 있어요. 어디 가든 있어요. 첼시. 문어발식으로 다 이제 퍼뜨려 놓고 걸리면은 걸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빠바르가 또 맨유 링크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것도 몇 년 됐어요? 이제 본인이 팔고 싶어도 우찬이 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로 FA로 오기를 바랬던. 근데 맨유 가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칸셀로 살 것 같기 때문에 필요 없다. 오케이.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건 이 파브레 얘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시안 블라우비치. 유벤투스 첼시인데 루카쿠가 첼시 유벤투스. 와. 희대의 뭐 스트라이커 트레이드인데 일단 루카쿠는 이제 첼시 인테르 팬들 다 싫어하는. 그쵸. 첼시에서 이제 맨유 팬도 싫어하는데. 나는 첼시에서 나는 인테르 행복하다. 네. 인테르와의 협상을 거절하고 유벤투스와 몰래 접촉을 해가지고 전화 씹고. 네. 라우타로 전화 씹고. 네. 그리고 이제 국대에서는 또 배치기로 유명한 루카쿠가 유벤투스 링크가 있고 블라우비치는 또 첼시 링크가 있네. 블라우비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라우비치가 제가 원했던 전통 스트라이커가 아닌가 싶은데 이 선수 지금 유벤투스에서 계속 이 플러스 옵션이 너무 과하게 40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도 데려오면 좋긴 한데 또 루카쿠가 지금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나가니까 토트넘 링크가 또 뜨더라고요. 새긴 뭐죠? 진짜 구단을 많이 옮겨다녀. 야, 근데 루카쿠 토트넘 가면 망합니다. 네, 불보듯 뻔합니다. 토트넘 가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럼 니콜라 잭슨은 어떻게 되는 가 누가 주전인가? 이렇게 블라우비치가 오면은 블라우비치가 주전일 것 같아요. 잭슨을 측면으로 돌리고. 전 스터링보다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쵸. 근데 잭슨이 무드릭 잭슨 블라우비치? 그럴 수도 있고, 뭐 마드케가 설 수도 있고요. 뭐 첼시는 이제 뭐 뎁스를 걱정할 때는 아니고 너무 많아서 문제겠죠. 선수 많아요. 저는 좀 캉테 떠난 게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캉테가 남아서 부상 회복을 좀 잘하고 좀 관리해주면서 오래 뛰었으면은 좀 중원에 보탬이 됐을 것 같은데 캉테, 코버치치가 동시에 이탈이 된 게 저는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중원 누구 남았죠? 갤러거 있고요. 갤러고 잘하던데요, 근데? 갤러거 뭐 잘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뛰어요. 축구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뛰고 활동량이 많아서 확실히 뭐 포체티노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긴 한데 봐야죠 한번. 네. 그리고 또 누구죠? 엔조. 있고 또 모르겠어요, 전 정말. 생각이 안 나요. 뭐 리스 제임스를 아놀드처럼 쓰는 아, 지금 그리고 여긴 안 나오는데 디사시도 옵션을 땄죠. 네, 디사시. 디사시가 제가 월드컵에서 프랑스에서 월드컵 나왔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어디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나요? 혹시 수비수인가요? 수비수예요. 아, 센터백. 네. 아, 뭐 디사시도 뭐 모나코 듀오가 이제 다시 첼시에서 바디아실이랑 디사시가 같이 아. 이제 뛰고 아, 맞아.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제가 얼리크로스 올리는 센터백은 처음 봤어요. 발 밑은 모르겠어요. 제가 발등은 좋더라고요. 아, 발등은 네. 좋다. 아, 네. 그래서 뭐 첼시는 또 근데 또 모나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 않을까. 바카요코라고. 바카였고. 거의 모나코에서는 거의 역대급 재능이라고 칭해지죠. 근데 잘했잖아요. 잘을 하다가 나중에 없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수합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코 재계약은 뭐 아까 얘기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맥과이어. 웨스트햄은 이제 똥차를 또 건지기 위해서 30밀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맥과이어는 사실 저는 하위권 클럽 가면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거다. 저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승격한 팀, 그 찰튼, 루튼타운. 루튼타운 네. 가면은 이제 아니, 죽어를 못 맞춰주죠. 레전드 대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웅 대접하는 아. 루튼타운에 잉글랜드 국대 갔다. 아. 그러면서 국대 주장이잖아요. 네. 네, 그럼 가면 루튼타운에는 이제 해리타운. 아니, 이번에 루튼타운이 실제로 그 바클리를 영입했어요. 아, 그죠. 바클리 첼시가. 오피어 떴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제일 빅네임 영입인데. 바클리 메가 좀 동급이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내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바클리 완전 벗어나 있던 선수 아닌가요? 그 눈에서? 네, 그래서 저는 뭐 루튼타운 가면 딱 어울리지 않을까. 3밀. 3밀.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진 기량은 저는 이 30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아, 맞아. 보여준 게 한 마이너스 30밀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퉁쳐서 한 3밀. 저는 맥과이어는 약간 억울하게 더 까이는 면도 있다. 좀 억울하게 생겼죠. 아니, 생긴 거 말고. 근데 생긴 거 억울하게 네. 생기긴 했어요. 약간 더 까이는, 웨스트? 엄청 잘할지 몰라. 그냥 1인분 할 것 같다. 아, 그냥 이름. 웨스템이 또 오면은 또 주장 준다는 얘기가 있어. 아, 주장 보장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근본이 있어서. 진짜 없네요. 네. 예. 가자마자 맨유, 그 레스터 출신 맨유 선수한테 주정을 준다? 아, 각오할 만한 일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거를. 옵션을.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워드 프라우스. 방금 봤네요. 30밀. 개인합이 진짜 끝났다가.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제어프. 가면 무조건 잘할 겁니다. 예, 무조건 잘. 킥 옵션 하나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기동성은 이제 박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나이가 네. 아주 많진 않지만. 그리고 워낙에 볼을 운반하는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은 기대하면 안 되는데, 저는 투볼런치로 세웠을 때 확실히, 이제 킥에서는,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 탑급의 강점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워컴. 워컴. 네, 워컴.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컴의 워컴. 워컴. 네. 워드 프라우스가 이제 실제로 그 기록도 넘길 때쯤 됐나 했거든요. 베컴의 프리킥 골수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워요. 원클럽맨으로 남는 게 좀 그건데. 간신데. 왜요? 사우스햄프턴 원클럽맨. 강등됐잖아요. 강등돼도 남는 게. 아, 뭐 델피어처럼. 네, 진짜 남자. 신사는 숙녀가 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라비아. 46밀, 첼시. 이제 카이세도 줍줍이죠. 갔으니까. 네, 라비아 줍는 건데, 라비아가 이제 04년생입니다. 네, 04년생. 예,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아직 검증은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스햄튼이 강등이 됐으니까 이제 원래는 막 80밀 얘기 나오다가 많이 좀 이정도가 낮춰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첼시에 이제 엔조만 부활을 주기엔 좀 힘들다라고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공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민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엔조를 볼란치로 쓸 거면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엔조를 올려쓰고 그 수비를 좀 대신 해줄 애가 필요한데 라비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산토스 있더라고요. 브라질
그 유망주 아, 아마 걔를 이제 뭐 임대를 보낸다 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보낼 것 같아요. 지금 미드진이 워낙 없어. 카사데이도 원래 카사데이.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뭐 레스터로 이제 임대했고 그래서 라비아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이 이 가격보다 더 높게 불러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 그 저도 갈 것 같아요. 리버풀은 45mm에서 발 뺐거든요. 50mm 불러서 계속. 그게 46mm 제한했네요. 제한했으면은 뭐 받아들이는 거 봐야겠죠. 근데 저는 무조건 50mm 받을 것 같아요. 전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네. 첼시 입장에서 급해요. 네,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레미 도쿠가 이제 그 벨기에 선수. 네. 이제 맨시티로 스타드렌에서 이적을 하려고 하고 마레스 대체자로 낙점이 됐다는데 뭐 낙점을 받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제점을 받지 않을까. 낙마 뭐 이런 거. 네. 저는 국대에서 봤던 도쿠는 정말 빠스. 빠르긴 하죠. 네, 빠스. 정말 주목받다가 정말 빠스. 정말 봤어? 네. 무들이 아니에요? 저번 시즌? 아니, 그래도 이번 시즌은 그 두뇌를 탑재했습니다. 이번 네. 프리시즌 때는 네. 자신감이 붙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신무용. 신무용. 신무용 너무 웃기네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희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레미가 토트넘 링크가 있는데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란과 대한민국 폭격기가 이제 같이 이제 하면은 멋있지 않을까. 아시아 탑급. 네. 공격지. 근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타레미가 이제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도 했었고. 네, 포르투에서 진짜 잘했어요. 네.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인 건 맞지만, 히샬리송, 타레미, 뭐, 이렇게 공격진들이 좀 넘쳐나고 있는데, 쿨루세프스키도 있고, 네. 뭐, 브레안을도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페리시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선수, 어떻게 정면할지. 이것도 조금, 이제, 포스터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히샬리송 팔지 않을까요? 판다고요? 한 시즌만? 비싸게 사지 않아요? 본인이 산 거 아니잖아요, 그, 포스트코글로는. 누구도 본인이 사진 않죠. 이만큼 많은 타렘이 거의 온다니까. 아. 팔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누굴 팔 것인지. 근데 타레미도 검증이 안 되는데. 검증했죠, 타렘이. 어디서 했죠? 포르투. 히샬리송은 에버튼에서 검증이 됐던 선수. 에버튼에서도 그렇게 잘했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타렘이 화이팅. 타레미 화이팅. 네. 타레미도 또 생긴 것도 약간 헐크처럼 생겼어. 맞아요. 근육도 빡빡해가지고. 몸도 크고. 약간 지금 성민이 형이 이제 좀만 더 크면은 이제 타레미 될 것 같은데. 타레미가 또 그 이란이 그 징병제란 말이에요. 그죠. 타레미가 그래서 군필입니다. 어쩌라고요. 군필 레전드. 군필이요. 곧 가실 거잖아요. 성민이 형도 군필이니까. 그죠. 어쩌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타레미 보니까. 그러면 뭐, 당신은 미필이면 은바페랑 똑같습니까? 네, 그쵸.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적설 코너까지 다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 코너, 오늘 메인 디쉬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디시. 네. 자, 세 번째 코너. 네, 또 오늘 메인 디쉬입니다. 나스리.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성민이 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네. 뭐, 아차차. 아차차는 후보가 아니었어요. 아니, 왜요? 이제, 놓친 이적 선수 보지 말,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뭐, 아차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돌다리. 돌다리도 등겨보고. 아차차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즈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홈즈의 인력사무소를 하자고 했는데 좀 길어서, 이제, 스즈메. 조심해. 네, 스즈메도 후보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나스리. 이제, 나만의 스카우팅 리포트라고 해서, 뭐, 코너 이름도 이름이만큼, 뭐,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고, 이 코너 자체의 취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생 중에 좀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메디슨이라거나. 요런 선수들을 다루는 코너는 아니고,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좀 변방 선수. 근데 얘가 축구선수였나 싶은 애들 다루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수는 또 제가 꿀인 만큼, 네. 오리올 로메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리올 로메오 91년생입니다. 오, 나이 좀 있네요. 나이가 좀 많고요. 이제 클럽 경력을 보면은 바르셀로나 B에서 이제 라마시아에서 성장을 했던 선수고 바르셀로나 이따 첼시로 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실 임대를 좀 많이 다녔어요. 발렌시아 임대, 슈바벳 임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소튼에서 또 우리 기억 속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로나 지난 시즌 잘해서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적료는 3.31유로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입니다. 거의 뭐 거저로 데리고 왔죠. 네. 자, 2013년 바르셀로나 카페 글을 하나 인용을 해왔는데 첼시로 이적을 했던 오리올 로메오가 꽤 쏠쏠했다. 요런 반응이 있었고 2011년 글도 있습니다. 2011년 글을 보면 이제 막 이적한 로메오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 6개월 만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팬들이 좀 많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로나 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선수는 6번에서 뛰는 선수고요. 원볼란치에서 뛰었습니다. 지로나에서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로나가 좀 약팀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뭐 상위권 팀, 특히 뭐 바르셀로나 부스케츠만큼의 섬세한 볼 컨트롤이 필요했던 포지션은 아니라서 6번이 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지로나에 또 일레이스 가르시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찬스 메이킹을 잘했던 기대 도움이 90분당 1개였던 선수인데 이 선수와 같이 뛰면서 또 콤비를 발휘했었고요. 이 선수의 또 장점을 제가 언더스탯인가에서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장점은 포지션 따내기. 그러니까 이제 좀 공의 소유권을 잘 가져오는, 즉 볼 탈취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6번 하면 좀 생각나는 엔조나 브로조비치 같은 유형은 아니고 좀 수비를 하는 그냥 진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싸움해줄 보시면 수 있는. 네. 정말 그냥 스위퍼가 올라와서 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 태클에 의한 턴오버 비율이 라리가 6위였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윗순위를 보면 슈맨, 네, 슈아맨이, 그리고 토니 크로스, 부스케츠, 귀도 로드리게스, 코케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비에는 좀 도구 같은 선수고, 제가 봤던 경기들에서도 진짜 수비 피지컬 하나만큼 강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로나 시절은 패스 거리가 좀 짧았어요. 비교적 패스 거리를 또 분석해놓은 스탯이 있었는데 비거리가 좀 짧았다. 즉 짧은 패스를 위주로 이제 앞쪽으로 좀 순환을 해주는 역할 이상은 하지 못했다. 빌드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횡패스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즉 옆으로 벌려주는 패스를 많이 했지 전진성이 있는 패스를 영향가 있게 하진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볼 위닝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더블 피봇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외신에서는 더용과의 더블 피봇을 좀 기대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더스테이에서 부시와 또 비교를 해봤어요. 부스케츠와. 부시와 비교를 했을 때 패스 횟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패스 자체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볼을 탈취를 하고 옆에 빠르게 주고. 그러니까 좀 경기 관여도를 크게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평균, 이제 전체 리그 평균에 비해서 좀 좋은 스탯들을 가져왔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XG 체인과 XG 빌드업이라는 스탯이 있어요. 네. XG 체인은 이제 골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포지션을 가져갔냐, 즉 골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 선수가 볼에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라는 얘기고, XG 빌드업은 위에 아까 말했던 XG 체인에서 골을 넣은 선수 그리고 어시스트를 한 선수를 제외한 스탯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득점과 같은 이제 볼 줄기를 만드는 시발점 역할은 잘했다.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쫙쫙 벌려주고, 그 다음에 뭐 티아고가 내려서 하는 것처럼 뭐 신들린 타락방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로나 시절 분석을 했는데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남아시아 출신이면 보통 볼 잘 차는 선수를 기대하는 그런 선수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센스는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어갔던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죠. 이번 프리시즌에. 제가 사실 다른 경기들은 좀 안 가져온 이유가, 뭐 다른 경기도 보긴 봤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 저는 진심이었어요. 양팀 모두.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선수. 그러니까 왜냐면 프리시즌은 로테를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레알전은 거의 풀주전으로 나오면서 이제 그 경기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바르셀로나의 전술을 먼저 살펴볼게요. 공격 시 3-2-4-1 대형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발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 아라우고가 우풀백으로 나왔는데 중앙으로 좁혀주면서 아라우고, 쿤데, 그다음 크리스텐센 이런 식으로 뛰었었고요. 수비 시에는 4-2-3-1 또는 4-3-2-1, 4-1-3-2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대형을 썼어요. 근데 이 대형은 사실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두 줄 수비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 엘클에서
1대0으로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그 캐시에가 이제 출대로 자책골 들어간 경기. 네. 그래서 이겼었던 경기인데 그 경기에서도 호평을 받았던 게 바르셀로나다운 축구는 아니지만 두 줄 수비를 세움으로써 레알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레알전도 역시 두 줄 수비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원에 축하발의 벨링엄이다 보니까 그쵸. 중원 싸움은 힘들다. 이거는 쉽지 않다. 거기다 가비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더용 옆에서 많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용이 기본적인 볼백과 탈압박을 해주면 오리올 로메오는 짧게 받아서 앞쪽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제가 앞쪽에서 뿌려주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이 경기에서 패스질이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막 패스의 구질이 아름답게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도 공간에 떨어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용과의 공존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비 시에는 꽤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2선 정도까지 올라가서도 적극적으로 탈압박을 해주고 복귀 속도도 빠르고 포스트 안에서도 이제 혼전 상황에서도 꽤 침착하게 걷어내고 몸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레알 소시에다도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라마시아의 DNA는 탑재가 돼 있는데 DNA를 좀 줄이고 피지컬 수치를 늘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바르사 DNA가 있어요. DNA가 있다. 네, 기본적인 볼핸들, 뭐 드래그백이라던가 아니면은 방향 전환 같은 거는 잘 되고 패스도 꽤 수준급으로 나갑니다. 짧은 패스는 특히 더 수준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비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잘 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특히 부스케츠의 문제는 복귀 속도가 늦다. 기동력. 이제 뭐 나이가 든 최근 시즌도 그랬지만 탈장 이후에 부스케츠는 더 그랬거든요. 원래 이전에는 뛰는 양도 많은데 탈압박도 쓱쓱하고 패스 하나로 탈압박하는 모습이 이제 펩 바르셀로나 초창기 때 많이 보였는데 이제 이후로는 탈장 수술 한번 하면서 이제 빌드업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마저도 기동력이 더 줄어들면서 이제 마지막 시즌에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일단은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되게 잘 뛰고 피지컬 좋고 태클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이런 선수가 필요했어요. 사실 예전에 비달한테도 좀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비달. 좀 이제 잘 싸워주고 태클해주고 이런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캐시에한테도 전 그런 면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캐시에는 그런 느낌은 네, 꽤 좀 패스를 준수하겠는데 수비적 기여는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메시가 나가고 나서 꼭 이런 선수를 사왔으면 좋겠다라는 유형이 들어왔는데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한 퀄리티보다는 처음에 떨어져서 실망을 좀 했었죠. 근데 뭐 경기를 보다 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패스를 커팅을 잘해요. 잘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가 올 것 같은 위치에 가서 발로 투 커트 해주고 바로 원터치 연계로 역습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저는 기본적인 6번 룰은 더용이 하되 수비적인 측면의 기여를 로메오가 해주면서 중원의 밸런스가 맞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안과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요. 단점은 일단 롱 패스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롱 패스는 크리스텐센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로빙 패스를 띄워서 공간을 전달하는 것까지 가능은 하겠지만 롱 패스를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선호하는 선수도 아니라서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레지스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냥 이제 싸워주는 볼미니 미드필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이제 부스케츠 하면 기대했던 게 뭐 전에 마스체라노도 그랬고 번뜩이는 패스 이걸 이렇게 준다고? 이제 라마시아 출신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그런 건 이유가 어쨌든 볼을 보는 시야와 발밑 컨트롤 등을 위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메오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번뜩이는 패스는 없었어요. 아까도 이제 횡패스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로메오를 원볼란치로 세워서 빌드업을 전개한다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고 뭐 원볼을 서더라도 더용 페드리가 받아서 이제 빌드업을 직접 해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으로 쓰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볼 컨트롤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본적인 탈압박 기술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수비가 밀집으로 몰려있을 때 이 선수가 이거를 빠져나와서 몰고 갈 수 있느냐 요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밀란전에서도 그랬고 되게 번뜩이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가 일단은 나올 라인업을 보면 레반도프스키 최전방에 서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페라토스, 오른쪽에 하피냐가 설 것 같고 중원에 이제 가비, 페드리,
더용이 원래 쓰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게 되면 로메오는 백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프리시즌처럼 사비식 3-4-3 즉 윙어에게 재량을 많이 맡기는 그래서 이번에 덴벨레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네. 개인 돌파가 되는 윙어를 많이 선호해요. 알사드 때도 똑같았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마스터 클래스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비가 본인 전술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전술을 보면 윙어들을 그러니까 이제 풀백 한 명, 발대가 올라가고 윙어 한 명이 좀 극단적으로 올라가서 돌파를 알아서 해라라고 만든 타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즘 감독들 아르테타, 펩, 포스테코글루 이런 감독들 다 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세모를 만들어서 주고 들어가고 아니면은 안 되면 네가 돌파하거나 접고 들어가서 슈팅 때려라 이런 느낌인데 이제 사비는 그쪽 전술을 많이 안 짜다 보니까 윙어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맡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메오가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나오게 되면 주전일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 아까 말했던 4-3-3으로 나오네. 네. 근데 3-4-3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폴스윙을 쓴다면 아마 주전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마 형식상만 3-4-3이지 투볼란테로 설 것 같아요. 원볼은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수비로만 내려쓰기에는 5백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로메오의 활용도는 총평을 좀 하자면 1, 2년 동안 쓸만한 준주전급 미드필더 자원을 싸게 잘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급을 꼽은 언론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인상적인 활약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입 자체도 잘했다고 보고 1, 2년 쓰긴 괜찮아. 이 선수를 믿고 가기에는 나이도 좀 찼고 그다음에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축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체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좀 쌓이면은 빨리 좀 다른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는 당장은 괜찮다고 봅니다. 짧게는 써먹을 수 네. 있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코너 들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네. 왜냐면 이제 피드백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준비 되게 많이 한 거. 저도 그거 느껴지네요. 네. 그래도 축구 오랜만에 많이 봤네요. 네, 오랜만에.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또 녹음에 대한 좀 흥미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학교가 멀어가지고. 덥더라고요. 오늘은 좀 시원한데. 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땀에 쩔어서 오다 보니까. 네. 오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아니, 축구를 왜 안 봤냐고요, 평소에. 축구. 축구집에서. 그러니까 프리시즌은 다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안 봤던 게 이제 그 기말고사 고쯤이잖아요. 네. 1학기 때. 1학기 때는 좀 보기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학기 때는 뭐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수강시험 과목 중에 그걸 수강시험 못했어요. 스포츠 산업학과 과목 중에 네. 이제 축구 유소년에 관한 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듣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희망하는 강의를 겹치다 보니까 못 들었는데 이제 좀 그래서 이번 학기 스포츠 관련 전공서 들으면서 흥미 살려서 열심히 한번 방송에 참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인 디시 나스리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코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녹음이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멤버로 또 처음 하는데 사실 이제 되게 요즘 익소틱한 멤버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좀 놀라운 멤버. 약간 좀 조합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2학기 때 되면은 또 저희가 또 이제 부원들끼리 안 친해요. 근데 왜냐면은 자주 못 봐요, 자주. 네, 그죠. 전체 회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승현이도 군대 가고 이제 성건이 형도 사실상 이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멤버들 간에 좀 단합이 좀 돼야 돼요. 성민이 형 혹시 그 진우 씨나 민재랑 친하신가요? 안 어색한가? 더 친해져야죠. 더 친해져야죠. 사실 저만 안 어색해요. 누구랑요? 저는 사실 성민이 형이랑도 안 어색하고요. 민재랑도 안 어색한데 진우 씨는 저는 좀. 그러니까요. 네. 진우 씨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성민이 형은 같이 많이 했어요. 진우랑. 진우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인테르 팬입니다. 인테르 팬은 아니죠. 더 친해봐야 알아봤네. 더 친해져 봅시다. 저희 멤버가 좀 한번 단합대회를 해야 돼요. 단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갔는데도 다 못 가서.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성민이 형이랑은 MT 가서부터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매력 있어요. 가까이서. 그래요? 약간 업무 파탈.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여자였으면 사귀었다.
누가 여자였습니다. 너가 여자였습니다. 제가 여자였습니다. 상이다. 네, 남자는 멋있잖아요. 네, 네. 그쵸.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됐고. 혹시 그 수강 신청했잖아요. 아, 예. 만족하십니까? 결국?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몇 학점 하시죠, 이번에? 이번에 18학점이에요. 18학점. 18학점인데, 금공강 있고. 근데 지금 성민이 형 보면은, 그니까 그 국제학부 전공이 좀 이게 일주일에 2번 깔려있는 게 좀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매일 오시네요. 거의 매일. 근데 뭐 저는 뭐 이제 기숙사를 쓰다 보니까. 기숙사구나. 네, 보면은 뭐 10시 반 수업 2개, 1시 수업 2개. 괜찮게 짰네요. 괜찮아요. 네. 점심시간 보장되고. 나름. 9시 수업 먹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필요가 없는 시간표여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먹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11시에 와서 2시에 끝나고 집에 갑니다. 화요일에 학교를 안 오고요. 근데 수요일 3시, 목요일, 금요일 둘 다 2시거든요. 1시거든요. 다 밥을 먹고 와서 먹겠지. 수업만 듣고 집에 가면 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 아침 9시 수업인데, 그날 그것밖에 없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됐어요. 시간표상. 네. 그럼 9시에 해서 10시 반에 끝나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네. 그럼 그 집 갈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남들 출근할 때 난 퇴근한다. 약간 변태네요. 왜 약간 이제 남들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 걸 좀 즐기고. 그치. 짜릿해.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요일이었죠?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아. 수요일에 10시 반에 혼자 반대 방향으로 그럼 자리는 앉아서 갈 수 있었겠네. 앉아서 가죠. 근데 올 때 서서 오죠. 수업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표도 저희가 또 짜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60회입니다. 60회. 60회. 이제 승현이는 60회 거의 다 참여했죠. 1회부터 했나요? 저는 1회부터 했었죠. 제가 이제 한 5회, 6회인가 7회부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60회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새롭죠. 프로는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60회다 보니까 120회, 1200회까지 힘이 닿는 한 그래놓고 61회에서 종영할 수도 있습니다. 1위 1비 하는데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이제 UEFA에서 추방당한다 하면 하차하겠습니다. 왜 추방당할 위기인가요? 아니 네그레이라 때문에 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추방되거나 아니면 이제 메시가 범죄로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은 하차하겠습니다. 메시가 범죄 구속이 더 확률 높지 않나요? 전 메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메시도 사람인데 사람이면 다 범죄를 합니까? 아니 지금 범죄를 정당을 하시는 거예요? 범죄적 이게 안 되겠네요. 실수할 수 있죠 메시도. 네, 역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블 하나 치려고 했는데 참겠습니다. 메시 화이팅. 네, 메시 화이팅. 자, 오늘 녹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